개발된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오랫동안 시장의 시험을 겪어내면서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반증이겠죠.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자세히 설명드리고 비장의 매매법까지 공개할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은 RSI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CCI 지표 강의를 하면서 자세히 한번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 위해 간단히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재테크 투자 부문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는 황금개미가 알려드리는 주식 차트 완전 정복의 저자이고 자격증을 보유한 제도권 금융회사 소속 애널리스트입니다. 재테크 관련 정보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책임감이 막중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진심을 알아주시고 좋은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가치 있고 도움되는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RSI는 렐라티브, 상대적인 스트렝스, 힘, 강도죠. 말 그대로 주가 움직임의 강도를 측정해서 차트에 표시해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고 추세의 반전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표예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술적 분석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된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오랫동안 시장의 시험을 겪어내면서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반증이겠죠.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자세히 설명드리고 비장의 매매법까지 공개할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SI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은 RSI가 과매수 구간, 즉 과열 국면과 과매도 구간, 즉 침체 국면을 알려주는 지표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더해 다이버런스를 활용한 전략도 있고 RSI의 페일리어 현상을 활용한 페일리어 스윙 전략 등 활용하는 방식은 다 알려드릴 거고 어렵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술적 분석 도구가 어떤 시장 국면일 때 활용해야 확률이 높은가, 지금의 시장은 어떤 국면인가, 이것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RSI는 변동성이 낮은 시장에서는 신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는 박스권 장세일 때 가장 신뢰도가 높아요. 근데 이 움직임이 커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조금 과한 표현을 할게요. 변동성이 높아지려면 바보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주식에 대해 아무런 공부가 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변동성이 높아지게 돼요. 이럴 때 기술적 분석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원칙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벌게 되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이름을 날린 트레이더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진 이유가 이겁니다. 일단 주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저마다 조금씩 그 기준은 다르더라도 변동성의 한계 구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시점과 과도하게 상승한 시점을 구별할 수가 있죠. RSI 지표도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기술적 분석 도구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아무 기준이 없는 주식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은 위로 벗어났을 때 이럴 때 가장 많이 사서 남들한테 수익을 더 늘려주고 아래로 벗어났을 때는 패닉셀을 해서 남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된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는데요. 우리가 큰손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만큼 가격을 끌어올려 놓으면 나머지의 최고점을 개인들이 끄집어 올려서 돈을 헌납하고 이후 가격이 내리꽂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칙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은 저점이 높아지는 이 시점이나 정고점이 돌파되는 이 시점에 사서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좀 더 빨리 파는 것 뿐입니다. 한 끗 차이죠. 다만 바보가 많을수록 이 꼭지 구간이 늘어나니까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다는 차이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재테크 시장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대중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업이 자성을 위해 IT 업계와 손을 잡으면서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발전한 영향 등으로 인해 시장의 평균적인 난이도도 많이 올라서 지금 주식으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의 주식 차트를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때는 투자 시장에서 액티브 전략, 공격적인 전략의 줄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방어적인 투자 전략의 줄을 이룹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시장이 효율적 시장을 지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RSI 같은 지표의 매매 방식만 겉핥기로 알아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매매 전략이 됐건 시장을 본질적으로 깊게 이해해야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RSI는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사용해야 활용도가 높다는 점. 현재 주식시장의 거시적 국면은 단순히 매매 방식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일단 바탕에 깔아두시고 지금부터 매매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RSI를 구하는 계산 방식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직접 계산해서 우리가 그리는 게 아니니까 꼭 완벽하게 알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대략적인 원리만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RSI는 일정 기간, 보통 기본 설정 기간이 14일이니까 14일로 치고 14일간 상승했던 상승폭 플러스 하락폭을 상승폭으로 나누고 그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겁니다. 백분율로 표시했으니까 0에서 100까지의 숫자가 있을 거고 RSI 선이 0에서 100 사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추세의 강도와 방향을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최근 14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15일째가 되면 15일 전의 가격폭은 계산에서 제외되고 당일의 가격폭이 추가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키움증권 영웅문 기준으로 차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지표 추가 누르시고요. RSI 검색해 주시면 체크가 됩니다. 그대로 적용 눌러주시고요. 이 설정값을 보면 14일로 되어 있는데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타 칠 때 설정을 9나 5로 바꾸기도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기본 14일로 볼게요. 여기서 선만 두껍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잘 보이시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주식 차트는 무조건 파동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파동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오른쪽 상단에 표시해드리는 파동과 이평선 강의 영상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RSI는 주가 움직임의 강도를 선으로 나타낸 지표이다라고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것은 오르고 내리는 가격 움직임의 파동을 완만하게 그려놓은 선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동이 표현된 선이기 때문에 주가에 적용하는 주가에 적용하는 추세선, 그리고 이런 지지와 저항, 쌍봉, 쌍바닥, 패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차트 패턴을 볼 때 원형 바닥이 만들어지고 상승하면 좋은 신호이고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상승을 하면 좋은 신호인 것처럼 RSI 선도 그러한 패턴을 만들면 좋은 신호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사용해야 대단히 유용한 지표가 돼요. 여기 보시면 이 70 기준선 그어져 있고 30 기준선도 그어져 있는데 이게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70선 이상, 이 구간은 과열 국면, 과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여기 30 이하는 침체 국면, 과매도 구간이라고 봅니다. 0에서 100까지의 숫자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0에 가까울수록 침체 국면이고 100에 가까울수록 과열 국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50선을 하나만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50선을 하나만 추가해 줄게요. 50선을 추가하면 이렇게 딱 중간에 50선이 추가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50선을 기준으로 이 50선을 기준으로 해서 RSI 선이 주로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가 강하다. 이탈해서 선이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가 강하다. 이렇게 보고 50선 돌파 이탈 시에 50선은 지지 저항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돌파했을 때는 여기서 지지를 받고요. 이렇게 이탈했을 때는 50선이 저항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저항. 이렇게. 그래서 꼭 50선을 같이 보셔야 되고요. 30 아래로 하락하면 매수를 고려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고려하고 이렇게 70선 위로 올라간 구간에서는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중적으로 알고 계신 매매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매를 하면 지금 하나오션 차트 보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을 때 매도를 해버리면 이만한 상승폭을 놓치게 되겠죠. 이후에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으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 RSI가 올라와서 매도를 해버리게 되면 이만큼의 큰 상승폭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30선을 이탈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로 매수를 해버리게 되면 이 30선에 들어왔다고 해서 매수를 해버리게 되면 더 큰 하락을 맞을 수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사용되는 전략이 침체 구간 매수, 과열 구간 매도가 아닌 침체 구간 돌파 시 매수, 과열 구간 이탈 시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30선을 돌파할 때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돌파했을 때 보시면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돌파할 때 뚫고 올라갈 때 매수, 이탈할 때 매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캔들에서 매수가 될 것이고 매도는 이 캔들이 나왔을 때 매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상승폭은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30선을 돌파할 때 매수 자리로 보고 70선을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50선은 지지 저항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30선을 이탈하고 나왔을 때 이 50선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게 되면
단기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이 50선을 잘 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차트를 봤을 때 이전에 50선을 이탈한 후에 50선을 뚫지 못하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을 경우 하락 추세 강도가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제외하고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차트를 보면, 자, 최근에 한미반도체 차트를 보면 50선을 뚫고 내려온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정확하게 뚫고 내려온 시점이 완전히 이렇게 20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캔들인데요. 이때부터 계속 50선 밑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50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게 보이죠. 반대로 50선을 돌파했을 때, 이렇게 돌파하고 올라왔을 때는 보시면 이 50선을 뚫고 올라왔을 때, 이때는 이렇게 지지 작용을 하게 됩니다. 50선 맞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죠. 그리고 그 구간 동안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50선 돌파 시 매수, 50선 이탈 시 매도하는 전략도 RSI의 매매 전략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다이버전스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을 말하는 건데, 주식에서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지표와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걸 의미합니다. 자, 한미반도체의 최고점 구간인 이 부분을 보면 고점이 올라갔죠. 근데 같은 구간을 체크해 볼게요. 같은 구간인 이 부분을 체크해 보면 RSI의 고점은 정확하게 낮아지는 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내려갔죠. 고점이. 주가는 상승하는데 지표가 반대로 낮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락 다이버전스이고요. 이런 식으로 머지않아 하락이 나올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차트도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도 보면은 뭐 이런 구간,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는데 같은 구간에 RSI는 고점이 낮아지죠. 그리고 나서 쭉 하락이 나옵니다. 반대로 상승 다이버런스는 주가는 하락하는데 RSI의 저점이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런 거죠. 여기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RSI는 저점이 점점 높아집니다. 얘는 하락하고 주가는 하락하는데 RSI는 높아져요. 머지않아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을 암시하는 신호입니다. 하락 다이버런스는 고점을 보고 상승 다이버런스는 저점을 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RSI 선도 결국은 파동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에 적용하는 분석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지 저항 공부를 할 때 제일 기본이 주가가 직전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전 저점을 이탈해서 하락하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을 암시한다고 배웠고,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전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전 저점을 깨지 않고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면 상승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배웠습니다. RSI 선도 마찬가지로 이 과열에 가까운 국면에서 전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전 저점을 깨면서 이탈하고 내려가게 되면 상승 추세가 마무리될 것을 예측하고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요. 바닥에서 전 저점을 깨지 않고 전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면 강력한 상승 추세 전환 신호로 보고 매수 포지션을 취합니다. 이것을 이용한 전략이, 매매 전략이 RSI 페일류 스윙 전략인데요. 먼저 페일류라는 건 이렇게 저점에서 깨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가고 깨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가고 다시 이렇게 선이 하락하는 경우, 고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탈하는 듯 하다가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고 이탈하는 듯 하다가 이탈하지 않고 다시 선이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것을 RSI 페일류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페일류어 스윙은 뭐냐? 페일류어가 발생한 뒤에 스윙이 좌우로 흔들리는 걸 말하죠. 흔들면서 실제로 이탈하거나 이런 식으로 실제로 돌파하는 걸 말합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페일류어 스윙이 나오면 상승 강도와 하락 강도에 가속이 붙어요. 자, 이거를 여기서부터 보시면, 자, 하락하는 듯 하다가 이탈하는 듯 하다가 올라갑니다. 페일류죠. 또 페일류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페일류 스윙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스윙이 나왔을 때 하락 강도의 가속이 붙으면서 엄청나게 급락이 나오죠. 반대로 상승할 때도 여기서 페일류가 발생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깨고 올라갔을 때 상승의 가속이 붙습니다. 다음 구간도 살펴보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들, 여기도 여기서 페일류가 나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실제로 깨고 내려갔을 때 이때 하락의 가속이 붙으면서 계속해서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페일류가 나오다가 여기서 깨고 올라갔을 때 페일류어 스윙이 나왔을 때 상승의 가속이 붙으면서 급등 구간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지나고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점에서 페일리어인지 페일리어 스윙인지 찐 돌파가 나오는지 어떻게 아느냐인데 이때 MACD를 같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는 진짜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공개를 하는 거예요. 자, MACD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지표 추가하시고 MACD 마찬가지로 검색해서 적용 눌러줄게요. 요거 기본값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선만 두껍게 잘 보이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보면은 처음부터 볼게요. 페일류가 나왔을 때 여기서 자, 페일류가 나왔을 때 MACD 선이 시그널 선 위에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페일류가 나왔을 때 오신호가 나왔을 때 아직도 MACD 선이 살아 있어요. 근데 찐 이탈이 나왔을 때는 이탈이 나오고 나서 MACD 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옵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이제 상승할 때 보시면 여기서 페일류가 나왔을 때 MACD 선이 아래에 있어요. 이번에 시그널 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페이크가 나왔을 때도 아래에 있어요. 근데 진짜 돌파를 하고 나니까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이렇게 같이 보시는 겁니다. 자, 다음 구간으로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페이크가 나왔을 때는 MACD 선이 위에 있고 여기서도 MACD가 위에 있다가 찐 이탈이 나오니까 MACD가 데드 크로스가 나옵니다. 이 구간에서.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페이크일 때는 아래에 있고 계속 아래에 있다가 실제로 돌파를 하니까 MACD가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보실 때. MACD 강의를 안 보신 분들은 이것만 보고 MACD 골든 크로스 나오면 뭐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야? 이거 같이 보는 게 상관없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최근 두 번의 골든 크로스 신호를 보면요. 여기랑 여기서 두 번 골든 크로스 나왔죠? 자, 여기랑 골든 크로스 시점이 여기. 자, 단기 하락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단기 하락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영선 아래에서 나오는 MACD 골든 크로스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영선 위에서 보셔야 되는 건데 이게 RSI의 페일리어 스윙 전략과 함께 보시면 이용을 하시면 상호 보완이 되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이걸 뭐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RSI가 기본값 14일일 경우 15일째 되는 날 15일 전 가격폭은 제외되고 당일의 가격폭이 추가되면서 이어진다고 했죠. 선이 이어지면서 제외되는 과거의 가격폭이 하락폭이고 현재의 가격은 계속 횡보할 경우 RSI 선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가격이 움직이지 않아도 RSI 선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14일간의 계산식에서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폭이 변동되지 않아서 0이 추가되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빠진 자리에 0이 들어가니까 플러스 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방향의 추세가 계속 이어질 때 오신호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RSI에 대한 내용은 이제 뭐 오늘 보신 영상 한 번에 다 이해되지 않으시더라도 반복해서 꾸준히 보시고 학습을 하시면 정말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제가 좋은 내용 다 알려드린 거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고집스럽게 반복해서 보시면서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 공부방에 공유드렸던 종목들 점검을 좀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장이 어려워가지고 종목 공유를 최소화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많이 어렵다. 종목 공유 최소화하겠다. 초보자분들 쉬시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장 전에 11월 15일 오늘 차이 커뮤니케이션 8시 57분에 공유드렸고요. 그리고 유니온 이렇게 8시 59분에 장 전에 두 종목 공유드렸습니다. 먼저 차이 커뮤니케이션을 보면 분봉을 봐야겠죠. 자, 여기서 시작해서 상승 후에 한번 눌리고 더 큰 상승 나오고 이후에 하락을 좀 하다가 마지막에 또 들어 올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익 구간 뭐 충분히 나왔죠. 이거는 매매 참고하신 분들은 좀 느리게 잡으셨어도 큰 수익 구간 가져가셨을 거예요. 다음으로 이건 좀 끄고 유니온 보겠습니다. 자, 유니온도 이렇게 충분히 수익 구간 나왔고요. 분봉상 이게 5일선인데 자, 5일선인데 여기서 5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매도 시그널을 주면서 이렇게 상승한 후에 매도 시그널 주면서 수익 구간 충분히 주고 추세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일신석재 제가 10시 50분에 공유 드렸는데요. 이거 분봉상 방향 돌리려는 시도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신석재 10시 50분을 보면 여기입니다. 이 캔들 바로 이 정도로 상승이 나왔죠. 한번 뭐 흔들면서 가거나 그런 것도 없이 여기까지는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왔습니다. 수익 구간이. 매수하는데 5분 10분이 걸렸어도 참고하신 분들은 급등 구간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겠죠. 워낙에 좀 불안한 시장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렇게 좀
적게라도 수익 실현하시는 거 추천을 그런 의견을 공유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공부방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날에 전 종목 수익 구간이 나오는 종목들을 공유 드릴 수 있었던 거는 좀 운이 정말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지금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공부방 들어오실 수 있는데 무작정 저를 맹신하지 마시고 매매는 본인의 판단이고 저는 공유를 드리는 거니까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면 방에 입장하셔서 시황과 그 종목 관련해서 정보 공유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먼저 다음 영상도 볼 의향이 있으시다면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화면에 보시는 번호 시청자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수신 전용 안심번호로 구독자 인증받고 있습니다.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동전화로 공부방 입장 링크가 재전송됩니다. 배달의 민족 전화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규 시청자분들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직접 집필한 전자책도 무료로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받아보시고 공부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건 검색식 검색기 같은 것들 유료 이런 거 전혀 없이 설정법 다 넣어놨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